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우렁각시 아시죠? 혼자 사는 노총각집인데 누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거 우렁각시. 그런데 우렁각시 결말이 어떻게 됐더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 단팬님들은 기억나세요? 우렁각시 결말?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 근처에는 새가 비싸서 도저히 방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역을 지난 곳에 있는 아파트에 새를 얻었는데요. 거긴 그때 당시 지은 지 30년도 넘은 그 낡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역 근처였지만 낡았기 때문에 주변 건물들보다 새가 쌌는데요. 그때 거긴 제 바로 옆집은 하루 종일 기침을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그 앞집엔 시도 때도 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싸우는 외국인 부부가 살았는데, 모두 저처럼 새가 저렴해서 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모두는 형편이 어렵고 생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방에 이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사소한 일부터 시작됐는데 버린 기억이 없는데도 그 현관 앞 그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쓰레기 같은 걸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착각했겠지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수요일 후에 쓰레기를 치우려고 보니까 다시 쓰레기통이 비어 있더라고요. 전 그때 확신했죠.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 의문은 왜 쓰레기일까 해서 멈췄는데요. 어차피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 벌이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집에는 훔쳐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고작 현관 앞 쓰레기가 없어진 것 정도인데 하면서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다른 일이 또 생겼는데 그나마 몇 장 없던 팬티 중에 한 장이 없어졌더라고요. 빨래를 하고 돌아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입었던 것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진짜 그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팬티 같은 속옷도 몇 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그때도 전 빨래방에서 흘린 건가 하고 넘어갔었고요. 그런데 그 없어졌던 몇 장 안 되는 그 제 소중한 팬티가 며칠 후 방에서 발견됐다는 거. 그쯤 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싱크대에 담가둔 밥그릇을 누가 깨끗하게 씻어서 놓은 그 식기들 두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놓아뒀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거지를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북박이 벽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딱딱 부딪히는 듯한. 그래서 잽싸게 벽장문을 열었는데 거긴 제가 이제 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둔 옷 그 몇 벌이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있었으면 숨을 곳도 없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거기엔 걸려있는 제 옷들 그거 외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바로 옆집에서 통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세대 간 방음 문제가 다른 건물들보다 심했거든요. 거의 방음이라는 거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집인지 몰라도 비가 내리는 밤이면 말이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그 흐느끼는 노래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가 흐느끼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이상한 노랫소리에 가끔은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2층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하면서 비가 내리면 밤이면 자다 깨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라서 따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쉬는 날 기침 심하게 하는 그 옆집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밤마다 노래하고 웃는 그러는 여자, 그 여자가 어느 방에 사는 여자인지 아냐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때도 계속 기침을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그냥 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비가 내리는 밤이 오길 기다렸는데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제가 직접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밤 12시 조금 넘은 시간, 어김없이 그 흐느끼면서 부르는 듯한 노랫소리가 들려왔고요.
전 빠르게 집 밖으로 나가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요. 근데 노랫소리는 계속 들려오는데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전 그때 이거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에 그냥 다시 빠르게 내려가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날 밤을 새우고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감기도 걸리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회사를 조퇴하고 평상시보다 일찍 귀가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방문을 열었는데 제 방 안엔 어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전날 사용한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면서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엔 제가 전날 사용하고 그 싱크대에 둔 그릇이 있었는데 그건 그 여자가 핥은 뒤인지 이미 깨끗한 상태였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전에 그 싱크대에 놨던 그릇들이 설거지가 돼서 그 그릇들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경우인지 말이죠. 전 그 모습을 보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요. 그때 절 쳐다보는 그 여자 눈빛이 말이죠. 풀려있는데 무서운, 진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고 전 경찰들한테 이제 사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은 경찰들은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안에서 여자가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 그 여잔 경찰관들에게 끌려서 나왔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경찰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여자는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자였고,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통원 치료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붙박이 벽장 있잖아요. 그 위쪽에 천장 마감재? 그걸 쉽게 떼낼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길 떼내고 제 방을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제 방을 오간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쌍둥이 언니가 제가 괜찮은 것 같다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언니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막상 제 방에 들어오니까 그 호기심이 연애 감정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는 거죠. 전 그 옆집 여자를 본 게 그날 처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한 쌍둥이 언니, 그 언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언니가 시켰다고 하니까 경찰은 그 여자가 미쳐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전 설명을 다 듣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런 채 경찰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곧 석방될 거라고, 이사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요. 그리고 전 경찰서에서 나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경찰이 말한 그 붙박이 벽장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뜯었다 붙였다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엔 전에 보지 못한 메모지? 그런 종이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우리 결혼 축하 불러주겠대. 뭐 지금도 비가 오는 밤엔 당신이 쓸쓸해 보인다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지만. 그래서 전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비가 내리는 밤이면 아직도 가끔 들려오곤 합니다. 그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비가 내리면 들려오던 노랫소리, 그러니까 그게 그 옆집에 살던 쌍둥이 언니라는 말이네요. 몇 년 전 이미 죽었다는 그 쌍둥이 언니. 그럼 그 노래는 2층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연자의 방, 즉 사연자 방 안에 있는 그 붙박이 벽장 안에서 부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장 같은 곳에 있으면 그것과 얽힌 과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 이야기는 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의역했지만 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 제가 의역해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연자 이름은 사토시라고 하고 그 친구 이름은 가나고토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일본 히로시마현에 있는 토모노우라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9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토시는 19살이었고 마을에는 가나고토라고 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드아이라고 하죠.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가나고토는 한쪽은 옅은 갈색이고 다른 한쪽은 푸른색 눈을 가진 오드아이였다고 해요. 사토시가 알기로 가나고토는 생맹이었고 평소엔 옅은 갈색 눈만 드러내고 파란색 눈동자는 가리고 다녔었다고 하고요. 어릴 땐 그런 눈을 가진 가나고토는 친구들도 많고 아껴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가나고토가 커가면서 자주 헛소리처럼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녀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카나고토를 이상하게 본 이유는 그녀가 하는 말 때문이었는데 말이 트기 시작하면서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는 그 어릴 때 그녀는 과거에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잔인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 사건이 있던 특정 장소나 사건의 피해자가 가졌던 물건을 만지면서요. 그 예로 사토시의 사연이 있기 몇 해 전 얘기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10살 배기 어린 여자애가 사망했지만 범인이 도주해서 한참을 찾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나고토가 사토시 집에 놀러 왔을 때 옆집 차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고는 그대로 사토시를 잡아 끌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가 카나고토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 옆집 차바퀴에 어린 여자아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달라붙어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난 뒤 뺑소니 범이 잡혔는데 범인은 카나고토가 말한 사토시 옆집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카나고토에게 있어서 유일한 친구는 사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몇 해 뒤 일본 뉴스에서 실명까지 나오면서 보도가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젊은 남자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행방불명된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사토시의 형과 동명인 이름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사토시 가족은 뉴스를 보기 전이었고 주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는데 사토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나고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카나고토, 혹시 그 이름 우리 형이야? 혹시 우리 형이 맞는지 점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토시도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카나고토는 냉정하게 자신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음날 카나고토는 직접 사토시 집에 찾아가서 사토시에게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신은 점쟁이처럼 점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사실 사토시가 점을 봐달라고 얘기했을 때 사토시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말을 하면서 평소 사토시 형이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자신에게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형이 아끼던 미니 카세트를 카나고토에게 줬다는데 그 미니 카세트를 받은 카나고토는 가리고 있던 파란색 눈동자 안대를 풀더니 미니 카세트를 유심히 쳐다봤고 그렇게 한참을 보던 카나고토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사토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토시 형은 이미 사망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카나고토는 그 말을 한 뒤 사토시 형 방에 걸린 동네 관광 안내지도에서 한 곳을 가리키면서 내일 이 부근에서 발견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 형은 다음날 낮 12시 반이 지난 시간에 발견되었는데 그 장소는 카나고토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형의 장례가 끝난 뒤 사토시는 카나고토를 만나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카나고토는 그런 사토시의 물음에 사토시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울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자신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사람들은 사후세계나 지옥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죄를 지으면 죽은 뒤 지옥에 간다는 걸 믿지 않는데 자신은 매 순간 지옥을 보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삶아지는 낙지와 문어가 그렇고, 살아서 구워지는 조개가 그렇고, 살아서 살이 베이는 물고기가 그렇고, 가나고토는 그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죽는 그것들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 지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앞으로 그렇게 당할 모습이 보이는 게
슬프고 괴롭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은 분명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들을 그렇게 사람들 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정작 많은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이 죽어서 당할 일인지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이 슬프다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너무 괴롭다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나고토는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사토시는 혹시나 카나고토가 청기누설을 한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토모노우라에는 사찰이나 사당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카나고토가 죽은 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카나고토의 말처럼 정말 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후 지옥에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우린 가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모르는 사람과 짧게나마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 사연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매년 7월 하순경이면 평일에 유급 휴가를 얻어서 쇼난 쪽으로 그 해수욕을 다녔었는데요. 여럿이 가면 더 재밌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길 가는 이유는 평소 잡다한 일상을 잊으려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잡하지 않은 평일에 혼자 그곳에 가서 그 하루 동안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맥주를 마시는 게, 그게 매년 저의 연례 행사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말이죠. 전 그곳에 갈 때면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전차를 이용했고요. 그날은 여기에 도착해서 걷다 보니까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꽤나 붐비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몇 배 이상? 10여 년을 넘게 다녔지만 그렇게 붐비는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전 그런 인파들을 뒤로 하고 해안으로 이제 향했고, 해안으로 가는 길에는 매 그곳에 가면 가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날도 전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그 식당에 들어갔었고요. 가게는 밖에 사람이 많은 거랑은 다르게 매 갈 때처럼 한적하더라고요. 손님이라고는 저 빼고 창가에 앉은 엄마와 딸이 전부였는데, 딸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어 보였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작다 보니까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원치 않게 옆자리 모녀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아빠랑 떨어지고 얼마나 지났냐고 이제 하는 말이었는데, 그 딸의 질문에 엄마는 조금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한 벌써 4년째 되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이제 타지로 발령이 나서 떨어져 있나 보다. 그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별거 중이겠지. 그런 식으로 전 모녀의 대화에 그냥 제 맘대로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러지 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들리는 또 말이, 아빠는 외롭지 않을까? 우리랑 계속 멀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전 그 말을 듣고 계속 멀어져? 그럼 타지발령이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타지발령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집에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계속 멀어질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전 밥 먹는 것보다 그 대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분명 건강히 잘 지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분명? 이혼했나 보네. 그래서 모녀끼리 해수욕 온 건가? 그 대화를 들으니까 그 모녀에게 씁쓸한 그런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던 식사를 대충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엄마, 아빠는 다른 세계에서도 담배 끊지 못했을까? 내가 끊으라고 항상 말했는데. 글쎄, 어찌했을까? 하지만 아빠도 그 정도 즐거움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모녀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세계?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전 그 뒤 가게를 나와서는 이제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몇 캔 사가지고 천천히 해안가로 갔는데요. 해안가에 도착해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 맥주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맥주를 사러 편의점으로 갔다가 다시 해안가로 왔는데 말이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2m? 한 3m? 그쯤 되는 앞쪽을 보니까 아까 그 모녀가 그 비치 파라솔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중년의 남자도 같이 있었고요. 아, 둘만 온 게 아니었던 건가? 그럼 저 남자는 엄마 재혼 상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했어요. 왠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견눈질로 좀 봤었는데요. 모녀와 그 남자, 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미 재혼한 건가? 아니면 애인이거나? 전 단란한 세 사람을 보면서 맥주 캔을 하나 더 따서 마시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까 식당에서는 남자가 없었던 거지? 모래사장에서 합류한 건가? 그때부터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이 엄마랑 딸은 손을 잡고 튜브를 끼고서는 이제 바다로 향해 갔고 모래사장에는 그 중년 남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땐 진짜 햇볕이 엄청 강렬한 그런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온몸에 한기가 들면서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 생각에 혹시라도 저 남자 혹시 죽은 남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그런 생각에 조심히 남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그때 그 남자도 말이죠. 제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요. 그리고 남자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문 채 그 모래사장을 포복하듯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포복을 하듯 기어서 말이죠.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전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진짜 애써 시선을 돌리고 속으로 오지 말라고 계속 되뇌었는데 하지만 잠시 뒤 그 남자는 바로 제 눈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하는 말이 미안한데 불 좀 빌려달라고. 전 그 말을 듣고 찬찬히 고개를 돌려서 남자를 봤는데요. 오는 모습은 좀 기괴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전 제 라이터를 그 남자에게 건넸고 남자는 이제 담배에 불을 붙인 뒤에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제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바다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거 참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전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이 가족들 데리고 온 거 보니까 그게 더 부럽다고, 가끔은 사장님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냥 사실 어디까지나 인사치레인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뒤에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는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라고 그럴까? 분노에 찬 듯 그런 인상을 쓰고 있는데 눈은 굉장히 슬퍼 보이는, 말로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제게 말을 건넸는데 가족들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자기 아내와 딸은 4년 전 오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 근데 좀 전까지 옆에 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 그 남자랑 모녀가 있던 자리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뒤 전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분명 처음 봤을 땐 남자 엉덩이 밑에 그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돗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없었고 파라솔도 보이지 않고 남자는 그렇게 놀란 모습을 한 저를 계속 보고 있고 전 그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좀 전에 바다로 간 모녀를 찾아봤는데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목적도 있고. 그런데 암만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그 모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 괜히 뻘쭘해져서는 슬쩍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없어요. 방금 옆에 있던 남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그새 어디로 갔나 기분이 나빴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계속 그 모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좀 전까진 남자가 귀신이었나 했었는데 그때부턴 그럼 모녀가 귀신이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분명 식당에서 확실히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그 가족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4년 전 그날 신문을 뒤져봤는데요. 솔직히 기사를 찾으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네요. 혹시라도 뭔가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쩌나 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모녀가 교통사고라든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기사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나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살짝 기대를 갖고 사회면을 펼쳤는데 전 그 뒤에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놀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모녀 시칼로 참살, 남편 현장 근처에서 목매달아. 경찰은 남편과 저와 아이의 살해 연관에 대해 조사 중. 기사 내용만 봤는데도 정말 섬찟한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그 기사 옆에 세 사람 사진을 눈을 얇게 뜨고 봤는데 한 번에 확 볼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진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에 말이죠. 그리고 전 바로 황급히 그 사진을 손으로 가려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년부터 그 해수욕장에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녀도 남자도 다 귀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같이 귀신이 된 상태에서도 서로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건가요? 서로의 연이 어긋나면 귀신이 돼서도 서로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